1162년경 오늘날의 몽골과 시베리아 지역이 맞닿는 곳, 훗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국을 건설하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태무진, 지금의 칭기스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태무진이 9살 때 부르테라는 여인과 약혼을 시켰고, 그 당일날 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에 타부적에 의해 독살을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의 부족은 태무진의 가족을 외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립된 가족은 오농강 유역에서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태무진은 때로는 납치를 당하기도 하며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도 잃지 않는 신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몽골인들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17세에 아버지와 동맹관계에 있던 다른 지역의 부족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태무진은 아버지의 부하들을 다시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1개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부족장 회의인 쿠릴타이에서 몽골 전체의 우두머리인 칸으로 추대가 되어 몽골 제국의 제1대 왕이 됩니다. 칸으로 추대된 그는 군대와 정치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법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정복을 시작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자신의 부하로 삼았고, 그에 따른 문화와 학문, 기술, 정보를 얻어 제국 통치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자신을 칸이 아닌 태무진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병사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천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칭기즈칸은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철저한 약육강식 사회인 당시 호전적이고 약탈하는 게 일상인지라 전쟁에서 진 쪽은 가축과 여자들을 모두 빼앗기고 남자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칭기즈칸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학살하고 적의 말과 소를 몰수하며 적의 여자를 강탈한 것보다 더한 인생의 즐거움은 없다. 그 당시 몽골의 전투 전략에 대해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기병이라고 하면 말을 타고 전투를 하는 근접 전략입니다. 하지만 몽골 기병은 사기적으로 말과 동화되어 기병 사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말에 올라타 움직이면서 활을 쏘는 궁병과 기병의 결합인 것이죠. 드넓은 초원이라는 환경에서 터득한 기병 사격의 전략으로 세계는 몽골 기병을 이길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그의 천막을 깔아뭉개서 캄캄한 밤중에 말을 달려 그곳을 지나가더라도 걸리는 게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칭기즈칸은 여러 부족을 제압한 후 초원을 가로질러 서방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 중앙아시아에 걸쳐있는 초원길과 비단길을 장악하였는데요. 이후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서쪽으로 더 들어가 러시아 남쪽까지 정복해버립니다. 계속되는 칭기즈칸의 정복전쟁으로 유럽, 이슬람 제국, 중국까지 처참히 되고 불에 타버립니다. 유럽 사람들은 몽골의 침략을 신이 내린 채찍 혹은 사탄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칭기즈칸과 그의 후손들은 서구와 인도를 제외한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인류 역사상 제일 큰 제국을 손에 넣습니다. 이것은 불과 70여 년 만에 건설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갖가지 문화가 몽골 제국 안으로 들어왔고 바야흐로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몽골 제국이 이뤄낸 평화는 동서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유라시아 세계는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1231년 우리나라도 몽골의 침입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고려는 지상병에 강한 몽골을 피하고 해상전을 이용하고자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이렇듯 몽골의 세계 정복에 쓰인 에너지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르츠라 불리는 육포입니다. 보르츠는 소고기나 양고기를 말려 절구로 빻아 가루를 낸 것으로 소의 방광에 넣어 보관합니다. 전쟁 시에 비상식량으로도 사용되는데 방광에 소 한 마리 분량의 고기가 들어가서 1년치 식량으로 사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보르츠는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중요한 식량이었기에 말 위에서 식사하고 말 위에서 잠자며 신속한 기동력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1995년 12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칭기즈칸을 꼽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사람과 과학의 교류를 통해 지구를 좁게 만들어 세계를 뒤흔들고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만들었다고 선정 이유를 말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불굴의 의지, 진취적 기상으로 천하를 평정했던 칭기즈칸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